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969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7월 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5월 23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갑오월 신의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신해가 되겠습니다. 자, 2021년 7월 2일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신금일간이 되겠고요.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5월에 신금이 되겠습니다. 자, 5월에 신금이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사주를 볼 때 일간의 특성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고, 다음으로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는지를 살펴보는 것인데, 어저께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은 일간 자체는 신금이 됩니다. 자, 신금이라는 거, 요거는 제가 붙여놓은 말이고, 원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신이라고 하는 글자 8번째 글자가 되고 경금 다음에 위치하게 되고요.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과 마찬가지로 오행으로는 금에 해당되는 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저께 경금이 양금이었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행으로만 놓고 봤을 때 금과 대비되는 개념은 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목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목이라고 하는 것과 금의 관계는 금이 목을 극하는 관계가 되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금극목의 서로 관계, 이건 상극의 관계라고 보지만은 같은 금 내에서도 음량이 달라지게 되면 서로 대비되는 개념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공부했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라고 볼 수가 있죠. 같은 금입니다. 무쇠가 될 수도 있고 뭐 금은보화가 될 수도 있지만은 하나는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양금이 되죠.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을 때는 이것을 양인지 음인지 구분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금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개가 있을 때는 이거는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음과 양이라고 하는 개념, 크다 작다로 나눌 수, 대소로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밝고 어둠으로 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자, 밝고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명암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높고 낮은 것, 고저라고 하죠. 높을 고자, 낮을 저자, 이렇게 서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비가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음금하고 양금의 개념은 다르죠. 금이 있는데 하나가 아름답다, 아름다운 금이라고 봤을 때 경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약간은 투박하다 아니면 못생겼다 이런 것보다 투박하다, 금의 특성으로 봤을 때 이런 개념을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신금 자체가 유연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경금 같은 경우는 곧다 내지는 단단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금의 개념하고 경금인 금의 개념하고 다르죠.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는 비유를 할 때 보석이라든가 주옥 같은 것, 아름다운 금은 보석 같은 걸로 비유를 하게 되고요. 경금 같은 경우에는 단단하고 투박하고 날카로운 금으로 보기 때문에 얘는 완철금이라고 해서 그야말로 무쇠 같은 거 있죠. 아니면 강철 같은 걸로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에는 단단하고 거칠고 날카로운 무쇠, 강철과 같기 때문에 경금 같은 경우는 어저께 설명드렸듯이 그냥은 쓸 수가 없겠고요. 반드시 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야지만 쓸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화를 단련할 때 양화인 병화보다는 음화인 정화로서 단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 정화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때 또 정화를 도와줄 수 있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어서 이 간목이 정화를 생조해 주고 정화가 힘을 얻어서 경금을 단련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무쇠를 갖다가 불에 달궈서 칼도 만들고 호미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필요한 기구를 만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관우장에 있었던 청룡 언울도라고 하는 그런 칼 같은 경우도 경금을 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단 반대로 신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화로서 이미 단련을 마친 금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화로서 단련을 마친 금이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화로서 신금을 갖다가 단련할 필요 없고요. 오히려 신금 자체가 화를 다시 본다라고 하는 뜻은 신금이
못 쓰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반지라든가 귀걸이 같은 거, 여러 가지 장신구 같은 거, 안경을 갖다가 불 위에 던져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안경을 못 쓰게 되는 겁니다. 신금은 너무 뜨거운 화를 봐서 보게 되면 신금을 못 쓰게 만든다. 특히 병화 같은 경우는 조후의 용도로서 신금도 화를 쓸 수가 있지만은, 정화 같은 경우는 토치로 신금을 갖다가 찢어서 신금을 못 쓰게 만드는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해지는 것을 결단코 좋아하지 않고요, 오히려 신금 같은 경우는 상관인 임수로서 도세, 주옥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은 사시사철 뭘 쓴다? 사시사철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 것인데, 신금은 춥더라도 임수를 얻어야지만 신금으로서의 가치가 드러날 수 있다. 만약에 신금이 자월 같은 때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하게 되면, 신금이 엄동설, 굉장히 추울 때 태어난 것이죠. 그러면 화가 없으면 물이 얼게 되죠. 그렇다 하더라도 신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 하더라도 임수를 보는 것이 당연히 지당합니다. 왜냐하면 새 신부가 시집을 가야 되는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날씨가 추우니까 화장을 안 하고 드레스 안 입는다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금이 해자축가 겨울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임수를 쓰는 것은 똑같지만, 이때는 반드시 조후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화를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는 정화를 보기보다는 양화인 병화를 봄으로 인해서 조후할 수 있고, 그래서 물도 따뜻해야지 얼지 않을 것이고요, 금도 따뜻해야지 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당연히 신금이라고 하는 것도 지지로 당연히 뿌리가 있어 주어야지만 설기과다, 설기태가가 되지 않겠죠. 이거는 이제 자월에 춥다고 해서 임수를 쓰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추워도 임수는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드렸던 거고요. 5월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 이제 5월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때는 화가 굉장히 왕할 때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임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5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이제 4월에서 5월로 넘어오는 거 망종을 기준으로 해서 5월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5월도 이제 소서절이 되면서 5월이 이제 미월로 이렇게 바뀌게 될 겁니다. 이제 5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이제 생각되고요. 5월이라고 하는 것 12계절 중에서 12개월 중에서 가장 화왕절이라고 볼 수가 있으면서 화토 동궁하기 때문에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토도 같이 왕한 계절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금이 5월에 태어난데 화가 왕한 계절이지만, 예를 들어서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이 병화는 신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땐 정관이라 하더라도 5월에 너무 뜨거운 그러한 열기가 있는데,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열기가 더 가중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병화가 아니라 무토가 이렇게 투출한다라고 보게 되면은, 무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병화만큼이나 왕한데, 이 무토는 신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뭐예요? 얘는 정인이라 하더라도, 정인 뭐죠? 신금 입장에서 정인은 나를 생해주는 인성이죠. 인성 중에서 음대 양, 양대 음이 되는 거니까 정인이 되는데, 정인이라고 해서 이건 좋게 볼 것이 아니라, 얘는 건토, 즉 마른 흙이기 때문에 5월에 4, 5, 미월에 뜨거울 때는 신금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금을 갖다 뜨거운 이런 거예요. 여름에 뜨거운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는 모래사장도 물기가 좀 있는데 가게 되면은 그 모래가 나의 체온의 열기를 뺏어가지만은, 뜨거운 여름에 해변가라든가 강가 갔는데 뜨거운 모래를 갖다가 살에 대면은 살이 화상을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5월에 무토는 마른 흙이면서 굉장히 뜨거운 땅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신금을 갖다 뜨거운 흙으로서 신금을 묻었다라고 보게 되면 신금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 또한 뜨거운 열기하고 뜨거운 흙에 의해서 신금이 녹아버릴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5월의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뭘 보면 안 된다? 절대적으로 무토를 보는 것은 좋지 않고요. 만약에 신금 자체가 약해서 토를 본다라고 하면, 이때는 기토를 보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무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라고 마른 흙이라고 했지만, 기토는 습토가 되기 때문에 능히 습토는 금을 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신금은 5월의 신금은 4월도 마찬가지고 미월도 마찬가지고요, 기토를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화왕절이면서 5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토도 같이 왕한 계절, 화토가 같이 왕한 계절이다라고 보면서, 그 다음에 양기가 가장 강하기 때문에 5월은 여름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여름이 될 수 있는 뜨거운 여름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기후 자체는 매우 조열하다라고 하는 뜻은 조자는 마를 조자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열자는 더울 열자를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지금 이거를 녹화하는 지금 시점이 오후 2시 35분인데 기온이 벌써 30도가 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에는 장마가 좀 늦게 시작된다라고 하죠. 물론 이제 앞으로 이번 주 토요일 정도에 비가 온다라고 생각하죠. 자, 이것이 제가 금요일날 내일 거를 지금 먼저 하고 좀 이따 올릴 건데, 내일 모레 오늘이 목요일이고요. 토요일날 비가 엄청나게 온다고 합니다. 비가 오게 되면 이제 습해지는 거죠. 뜨거우면서 습해지는 것이지만 원래 5월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마르고 건조한 그런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월 자체, 5월에 신금이 태어났을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5월에는 화가 너무 왕하다라고 하는 것, 즉 너무 뜨거워서 신금이 녹아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또 5월 같은 경우에는 금이 화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금이 약하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월의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하고 살이 왕한 그런 사주국세가 된다. 반드시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요.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줘야 된다. 뭐가 먼저일까요? 뜨거운 열기를 식히는 것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약한 신금을 돕는 것이 먼저일까요? 당연히 일간을 돕는 것이 더 우선합니다. 일간이 예를 들어서 화해해서 녹았는데 그때 조우할 필요는 없죠. 사람이 죽고 난 연후에 소 잃고 외양간 도 물론 고쳐야 되겠지만 이런 손은 어쩔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신금을 먼저 도와준 연후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뭐 해줘야 된다? 그죠? 식혀줘야 된다. 그래서 신금이 5월에 태어났을 때 비경겁제가 있는 것도 물론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은 일단 음토인 습토인 기토로서 신금을 생주해 준 연후에 뭘 해줘야 된다? 임수를 가지고 신금을 도세하면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임수로 뭘 해줘야 된다? 조후해줘야 된다. 단 5월에 신금도 약하지만은 수 자체도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지로 천간으로 경신금이 다시 비경겁제인 경신금이 있거나 지지로 신금, 유금 등이 있어서 임수의 뿌리가 돼준다라고 하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고, 또 지지로 신유금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일간신금도 뿌리를 줄 수 있죠. 뭐 이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이 유금이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근데 이 유금이 있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신금이 있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어떤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유금이 있는 것보다는 신금이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유금은 지장간을 놓고 봤을 때 유금은 순수한 경금과 신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순수한 금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 신금 안에는 물론 무토라고 하는 것, 안장에 무토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임수라고 하는 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유금하고 신금의 차이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의 신금은 임수가 핵심이 되기 때문에 지장간에 금이 있다 하더라도 유금보다는 신금을 얻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 태어난 신금은 가장 먼저 기토로서 임수를 갖다가 신금을 갖다가 생조해줘서 신금이 죽지 않도록 살려줘야 되고, 임수로서 도세하면서 5월의 열기를 조후시켜줘야 되는데 임수도 뿌리가 있어줘야 되니까 지지로 천간으로 경신금, 지지로 신유금 등의 뿌리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해수자수가 있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뜨거운 여름에는 수보다는 금이 있어서 수를 도와주는 것이 국세 짜임으로 놓고 봤을 땐 더 좋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일간은 음금인 신금일간이 되겠고요.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12개월 12달 중에서 가장 화토가 왕한 계절이고 매우 조열하고 뜨겁고 건조한 그런 계절이 되겠습니다.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게 되면 음금인 신금이 월지에서, 여기가 월지죠. 월지에서 음화를 봤는데, 화라고 하는 것은, 화는
금을 극하는 그런 관계에 있죠. 화극금. 일간이 금이고 극하는 신이 화이기 때문에 이거는 관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신금은 음금이 되고 오화는 음화이기 때문에 이거는 편관 내지는 칠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격국 따지고 보면 뭐예요? 편관격 내지는 칠살격이 되는 것이고, 편관 칠살은 5월에 왕하고요. 신금은 5월에 약하기 때문에 살 중신경 한 사주 내지는 신약 살왕한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주에 편관이 왕하거나 편관 칠살이 이렇게 왕하게 되면 그 편관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놔둬서는 안 되고 반드시 중화시켜 줘야 된다. 원래 칠살 편관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칠살 편관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 뭐냐면 나를 그러니까 나를 극하는 개념이지만은 나를 관리해 주는 개념, 관청이라든가 법이라든가 윤리 도덕 같은 걸 놓고 말하지만,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 같은 걸 뜻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관제 구설 같은 거 있죠. 관제 구설 같은 거를 말할 수도 있고, 뭐 송사도 말할 수 있죠. 송사, 여러분, 송사 1년에 집안에서 송사 2번 하면 집안이 망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칠살이라고 하는 개념은 나를 극하는데 정관처럼 나를 보호해 주는 개념이 아니죠. 아이를 갖다가 혼내키고 예를 들어 꾸중하는 것도 극하는 거지만, 그거는 그 아이가 잘못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아이가 잘 되기 위해서 그 아이를 꾸지람을 하는 것이지, 그 아이를 못 살게 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데, 그야말로 진짜 아이를 갖다가 훈육한다는 어떤 명목으로서 체벌을 너무 심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진짜 요즘 계부 내지는 계모들에 의해서 아이들이 많이 비명에 가는 그런 아이들이 있죠. 저번에 TV에서 봤던 정인이라고 하는 꼬마 아이도 마찬가지죠. 그거는 훈육이 아니라 그거는 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칠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 관제, 구설, 송사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냥 놔둬서는 질병을 얻을 수 있죠. 진짜 마찬가지로 신금이 5월이 되는데 화가 너무 강하다. 이건 살중신경 하게 되면은 그 아이가 진짜 병학할 수도 있고, 오려서 좀 뭐라 그럴까, 좀 안 좋은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할 수가 있죠. 이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중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인성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살인상생하거나, 이거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성이 있게 되면 이렇게 기토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칠살이 나를 바로 극하는 것이 아니라, 인성이 있게 되면 칠살이 인성을 생하고 인성이 나를 생해주기 때문에 이건 살인상생이라고 해서 칠살을 갖다가 화살할 수 있다, 중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데, 같은 인성이라고 하더라도 무토는, 이거는 모양새는 살인상생하는 것 같지만 이 무토의 영향은 신금을 갖다가 매금시키기 때문에 같은 인성이라 하더라도 무토보다는 기토를 가지고 있는 것이 공력이 어떻다,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상관 같은 것이 있거나 식신 같은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상관 제살, 제사를 하거나 아니면 식신 제사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신금 일간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유금 같은데 뿌리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임수를 보게 되면 이거는 살인상생이 아니고요. 일간이 유에 뿌리를 둬서 일간이 약하지 않은 중에 상관을 보게 되면 상관으로서 열기를 갖다가 극해서 이거는 제사를 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국세가 좀 더 나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토가 있으면 신금 자체를 생조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신금이 약간 더럽혀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토는 임수를 갖다가 좀 탁하게 만들 수 있다.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기토탁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신금이라든가 경금 같은 경우에는 약한 경우에 토로서 이렇게 생조해 주는 것보다는 같은 비견겁제 금으로서 도와주는 것이 더 좋고요. 또 비견겁제 금이 있으면 임수도 생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국세를 나타낼 수 있다,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오늘 일지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5월의 신금은 같은 비견겁제라든가 인성 보는 것이 핵심이 되죠. 자, 근데 일지를 보게 되면 신의 일주가 이렇게 됩니다. 신의 일주, 어떤 사람들은 이 신의 일주가 안 좋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금이 일지에 상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여자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있으면 남편을 극한다고 해서 부분이 불리하다. 그리고
남녀 불문하고 네 가지가 없다. 네 가지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뜻하는 거죠. 이거 왜냐하면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표현이 아주 강하고 거칠고 좀 그런 것인데, 신의 일주는 저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상관을 일지에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표현이라든가 자기 언변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하게 표출될 수는 있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금은 사시사철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임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일지에서 해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해중에 있는 임수를 쓸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해 안에는, 이 해수 안에는 임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무토도 있지만 간목이라고 하는 재성, 정제죠. 그 다음에 상관이라고 하는 임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는 용도가 있다. 특히나 뜨거운 5월에 신금이 일지에서 해수를 받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사람이 까도남, 까도녀일 수도 있어요. 까칠하고 도도한 남자 내지는 까칠하고 도도한 여자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이 해수가 나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5월의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고 신금을 도세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5월에 해수를 받는데 일간의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아쉬운 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다행히 연지에 축토를 받기 때문에, 축토는 천간에 기토라고 하는 것이 천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지지로 축토라든가 지지로 진토 같은 것은, 이거는 모두 습토, 즉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이기 때문에 능히 습토인 축토는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설해서 신금을 생해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연간에도 이렇게 신금이 있기 때문에 이 신금은 술을 생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간목을 어떻게 볼 것이냐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간목의 역할은 원래는 수생목이 되는 거고, 수는 생하죠. 목을 생하는 것이고, 목은 생하는데 화를 생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용신이 뭐냐면 반드시 해수가 용신이 되는데, 목이 왕해지면 목이 왕해질수록 용신인 해중 임수가 약해지게 되고요. 오히려 화를 갖다가 왕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신금 입장에서 간목을 봤을 때는 나한테 가장 필요한 보석을 갖다가 뺏어서 나를 공격하는 적군한테 주는 것과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옛날 영화에 이런 거 있었죠. 이런 전지현 나왔던 밀정, 이라고 하는 것이, 밀정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대한독립군 그 항일 했던 사람들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밀정이라고 한 거, 우리 편인 척 하면서 우리 정보를 갖다가 적군한테 넘겨주는 것이죠. 신금 입장에서 5월의 뜨거운 열기는 적군과 같은 것이고, 그걸 갖다가 조절시켜주는 해수는 우리 편의 아군과 같죠. 임금이 국가예요. 일간이 임금이면서 국가라고 봤을 때, 얘는 일본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일본 그때 일제가 되는 것이고, 해수는 일제를 갖다가 조절시켜주고 일제를 갖다가 막아주는 어떤 역할, 그죠? 항일 단체가 되는 것인데, 간목은 항일 단체의 정보를 갖다 빼서 일제를 이롭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간목은 신금 입장에서, 국가 입장에서 좋게 하지 않는 밀정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수가 있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화를 생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사주의 짜임을 설명드렸고요. 생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알아볼 텐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5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화가 왕한 계절, 화왕절이면서 토도 같이 왕한 토왕절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면, 화토는 동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여기가 무자시가 온다라고 하면 어떤 분들 5화에 자수가 있으니까 좌우충이 된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좌우충으로 보진 않는데, 문제가 뭐냐면 무토가 투출하는 것이 이때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무토가 투출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 무토는 5월의 무토인 것이고 축의 뿌리를 둔 무토이기 때문에 이 무토는 약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재밌는 점, 아까 제가 3주까지만 설명드렸을 때는, 여기서 3주까지만 설명드렸을 때는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독립단체의 정보를 빼서 화를 생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무토가 있게 되면 간목이 화를 생하는 것도 물론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 간목은 무토를 제하려고 하는 역할을 같이 하게 됩니다. 물론 자수 해수를 받기 때문에 간목이 세력이 약하지 않죠. 이 간목은 무토를 제하려고도 한다라고 하는 점이, 이때는 간목이나 일간인 신금 입장에서 좋은 것이죠. 이건 쉽게 말하면, 물론 얘는 일본, 그 다음에 얘네는 뭐
어떤 거 tan일단체인데, 이거는 신금을 갖다가 극해하려고 하는 암살단체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이 밀정으로 쓰였던 애가 최소한 내가 나쁜 짓은 좀 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임금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얘는 이런 것이 들어오게 되면 간목이 무토를 갖다가 제하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간목이라 하더라도 5월에 축토의 뿌리를 든 무토의 힘이 강하냐, 아니면 해수의 뿌리를 든 두고 자수의 생연을 받는 간목의 뿌리가 강하냐라고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강할까요? 당연히 무토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제 아무리 간목이 무토를 제하려고 하더라도 힘이 역부족이다, 이거는 모군이 간다라고 하면 간목이 힘을 얻어서 무토를 제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기신이었다가 다시 약신으로 바뀌는 그러한 순간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무술토가 되면 무토가 더 왕합니다. 5월에 축토에 술토까지 뿌리었기 때문에 제 아무리 간목이라 하더라도 이 무토를 감당하기에는 좀 힘이 매우 부족하다. 그래서 무자시, 무술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들어오지 않는 것이 보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기해시 같은 경우는 해수 2개를 봤기 때문에 선생님 해수가 하나만 있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5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개 있어도 다다익선이라고 해요. 다다익선이라고 해서 이런 경우에는 많으면 많을수록 너무 많을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2점 정도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해수가 있고 임수가 투출하거나 아니면 지지로 해수 2개가 있거나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괜찮다. 그 다음에 기토가 투출해서 일간을 생해주는 것도 무토가 아니니까 이런 건 괜찮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토가 너무 신금을 갖다가 오염시켜 주는 것을 간목에 이건 절제시켜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기토는 신금을 생하게 되고 임수 2개는 신금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게 되고 간목은 토를 갖다가 억제시켜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짜임새 자체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같은 기토가 투출한다 하더라도 기축시가 되면 이거는 축에 뿌리를 둔 기토이기 때문에 기해시보다는 기축시가 생시로 봤을 때는 더 좋지 않은 걸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진시가 됐을 때는 임수가 투출하죠. 이것이 아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원한적인 국세가 아닌가 싶어요. 해수에 뿌리를 둔 임수, 물론 얘도 습토, 신금이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신금 자체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이고요. 간목이 있어서 혹시라도 무토 대운이 오거나 무술이 오거나 무술연이 오거나 해서 무토가 들어와서 신금과 임수를 탁하게 하는 것을 간목이 있으면 뭐예요? 보험 든 것 같아요. 보험이라는 건 뭐냐, 평상시에는 나는 아무렇지 않지만은 갑자기 질병을 얻거나 갑자기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을 들게 되면은 그거를 갖다가 좀 현명하게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간목이 있어서 좋은 점은 뭐냐면, 대운이라든가 세운에서 무토운이 왔을 때 간목이 그거를 제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장점 아닌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갑오시 같은 경우에는 간목이 투출했죠. 이것도 뭐 크게 나쁘진 않지만은 따지고 보면 임진시가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생시가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뭐 기해시도 나쁘지 않고요. 또 한 가지 병신시 같은 경우에는 병화가 투출되는 것 자체는 뭐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신금을 받다라고 하는 것, 이 신금은 뭐예요? 일간 신금에 여기다 뿌리를 둘 수 있죠. 축에 뿌리를 두는 것보다는 신금에 뿌리를 두는 것이 월등히 공력이 크고, 그 다음에 해수 신금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도 사주 배합이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생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가장 좋지 않은 것, 무자시, 기축시라든가 내지는 이렇게 무술시가 오는 것이고요. 경인시 같은 것, 신묘시 같은 경우에도 인해한목하고 해묘한목하게 되면 용신으로 쓸 수 있는 해수가 약화, 목으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피해야 될 생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신의 일주 신금이 5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 배합법을 알아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설명드리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